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염기 중화적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 수행평가로 중화적정 실험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실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실험해야 되는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교과서로 여러분들께 산염기 중화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적정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교과서 17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171쪽에 보면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그쵸? 우리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했는데 자,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중화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화적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 기구들이 필요했냐면 자, 여기 그림에 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림이 있죠. 자, 1번이 뭘까요? 1번은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예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뷰렛. 자, 우리 뷰렛은 그 옆에 있는 피펫과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뷰렛은 아래쪽에 콕이 달려 있어요. 콕. 그래서 이 콕을 잠궜다 열었다 하면 위에 뷰렛 안에 넣어준 용액을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아래쪽으로 흘려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펫은 약간 스포이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스포이드는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펫은 여기 실험기구에 있는 지금 5번을 보면 피펫 필러라고 하는 이 5번 부분을 여기 뒤에다가 꽂아서 우리 스포이드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을 눌렀다 뺐다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액을 이 피펫 용기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뷰렛은 중화적정 실험을 할 때 표준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는데 이용을 하고요. 이 뷰렛의 꼭지를 열면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펫은 용액을 정확한 부피만큼 옮기는 데 쓰여요. 이 뷰렛이나 피펫에는 정확하게 눈금이 있는데 우리 화학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액체의 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넣어주느냐. 그 한 방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액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포이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스포이드는 그냥 소량의 용액을 떨어뜨릴 때 이용을 해주는 거고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클램프는 이제 뷰렛을 고정하기 위해 쓰이는데 이 1번과 여기 있는 4번과 여기 있는 10번, 그렇죠? 10번을 먼저 보면 스탠드야. 그래서 이 뷰렛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클램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 클램프에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집게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 집게에다가 뷰렛을 고정해서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펫 필러는 피펫의 용액을 빨아들이고 다시 용액을 플라스크에 다시 따라낼 때 쓰이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는 밑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크를 얘기하고 중화 반응을 시킬 우리 미지의 용액, 농도를 모르고 있는 그 미지의 용액을 담아서 반응시킬 때 쓰이는 용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이 사용하는 비커는 용액을 담고 따르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거,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좀 많은 용액의 우리가 원하는 양의 부피를 측정할 때 이렇게 눈금 실린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은 많이 봤죠? 1학기 때 우리가 표준 용액 만들 때 이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을 했는데 자,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실험 기구를 우리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 적정을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실험 장치, 실험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전체적인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실험 기구들이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스탠드에다가 클램프를 고정을 시키고 자, 여기다가 이제 뷰렛을 이렇게 꼽아주고요. 자, 밑에는 삼각 플라스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정 실험에서 중요한 건 뷰렛에는 어떤 용액을 넣어야 되고 삼각 플라스크에는 어떤 용액을 넣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 농도를 모르는 용액.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용액을 자,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고요. 자, 뷰렛에는 뭘 넣어주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표준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 만약에 산이라면 표준 용액은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고요.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 염기성 용액이라면 표준 용액은 이제 산성 용액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중화가 되고 나서 한 방울의 용액이 더 들어갔을 때 용액의 액성이 바뀌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에 따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시약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준다면 언제 중화점이 되었는지, 언제 중화 반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랑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넣어주는데 이렇게만 넣어줄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죠. 따라서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농도를 모르는 용액과 함께 반드시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 지시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중화점 이후에 색깔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시약을 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눈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 17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 실험 수행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실험 목표는 중화 적정을 이용하여 자, 식초 속에는 우리 식초에 그 신맛을 내는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농도를 구해주는 게 우리의 실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준비물을 일단 간단하게 보면 아세트산은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는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으로 염기성 용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자, 수산화나트륨, 그렇죠? 이게 염기성 물질이죠.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성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우리가 증류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게 이제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염기성 용액을 집어 넣어주면 산성에다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이 삼각 플라스크의 액성이 처음에는 산성이었다가 염기성 용액이 들어오면 중성이 됐다가 나중에 무슨 성으로 바뀌어요? 그쵸?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중성에서 염기성이 되는 순간 색깔 변화가 나타나려면 중성과 염기성에서의 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중성에서는 무색이었다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인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해주면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부피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비커, 피펫, 피펫 필러,
그다음에 용액을 딸 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깔때기, 그다음 뷰렛 집게, 스포이드, 스탠드. 그다음에 용액을 만들 때,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우리 수산화 나트륨을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적절한 양을 저울로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걸로 표준 용액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전자저울과 시약 포지, 그다음에 시약을 뜨는 약숟가락, 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점적병, 흰 종이, 실험복, 보안경, 실험용 장갑은 우리 이제 실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실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유의점도 함께 볼게요. 실험복, 보안경, 실험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해주고요. 산이나 염기용액은 위험하기 때문에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실험 후에 사용한 시약은 선생님이 준비해준 폐수통에다 버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식초 속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 용액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이때 만들어주는 표준 용액으로 자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우리 이거 만드는 게 1학기 때 수행평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해서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2학기 때 적정 실험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뭔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0.1몰 농도를 만들 거다. 자,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그러면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체 부피를 1리터로 한다면 용질의 몰수가 0.1몰이 돼야겠네요. 자, 따라서 자, 수산화 나트륨 NaOH 0.1몰만큼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의 몰 질량, 수산화 나트륨의 몰 질량은 몇이에요? 우리 NA의 원자량에다 O의 원자량, H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수산화 나트륨은 1몰이 40g이 되거든요.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40g이야. 따라서 0.1몰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NaOH 몇 g이 필요하다? 자, 4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수산화 나트륨 4g을 정확하게,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적정 실험 결과에서 큰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4g을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고요. 일단 이 4g을 자, 증류수 100ml가 담긴 비커에 넣고 일단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인 용액을 자,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요. 자, 우리 증류수를 일단 비커로 두세 번 씻어줘야 돼. 왜냐면 그 비커에 NaOH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 씻은 물을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 보면 실험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전자저울로 4g의 NaOH를 측정을 하고 이것을 조금 물에다 넣어서 녹여준 다음에 얘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 전체 용액을 1리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실험을 사용하면 이 시약을 이제 실험의 표준 용액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는 우리가 원하는 몰 농도는 0.1몰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이제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화 적정을 통해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자, 시판되고 있는 식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얘들아, 식초 10ml에다가 증류수 90ml를 넣고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너무 식초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독하잖아. 그쵸? 식초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묽게, 자, 10배로. 우리 식초 10에다가 증류수를 90 넣었어. 그럼 전체 용액은 100이 되죠. 그러면 전체 100 중에 식초가 10ml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10분의 1로 희석을 시켜준 거예요. 묽게. 이걸 먼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10분의 1로 희석을 한 다음에 우리 실험 과정 2번부터 이제 다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 1, 우리가 묽혀놓은 자, 식초, 아세트산 용액을 자, 20ml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20ml를 정확하게 피펫으로 취한 다음에 우리 정확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물론 메스 실린더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린더 말고 우리 피펫으로 이번에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피펫으로 20ml를 취한 뒤 식초는 농도를 모르고 있는 용액이잖아. 그래서 이 용액을 자,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일단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색은 어떨까요? 그쵸?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색까지 색깔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뷰렛에는 무엇을 넣어주느냐? 뷰렛은 실험 1에서 만들어 놓은 자, 수산화 나트륨 우리 농도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뷰렛에 표준 용액을 넣고 우리가 넣어준 처음에 부피를 측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메스 실린더에 NaOH가 얼만큼 들어 있었느냐, 이 처음의 부피를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뷰렛 아래에 자, 과정 2의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자, 뷰렛의 꼭지를 열어서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자,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자, 삼각 플라스크를 천천히 흔들어 봅니다. 자,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용액이 이렇게 위로 떨어지잖아. 그럼 위에서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반응하도록 자, 천천히 흔들어서 반응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색깔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 플라스크 아래 이제 흰 종이를 깔아 놓으면 용액이 색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험할 때 삼각 플라스크 아래다가 흰 종이를 깔고 색깔 변화를 좀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색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색깔 변화가 없다면 계속 NaOH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용액이 분홍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분홍색이 되기 시작하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제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방울 넣어주고 흔들어주고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방울씩 넣으면서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 주면서 용액의 색깔이 아직 투명한지 아니면 분홍색으로 바뀌는지 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용액이 전체적으로 분홍색이 돼요. 흔들어도 용액의 색의 변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뷰렛의 꼭지를 잠궈주고요. 자, 뷰렛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자, 우리 아까 뷰렛에 들어있는 용액의 처음 부피를 읽어줬죠. 그리고 나서 중화 반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자, 뷰렛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나중 부피를 측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 처음의 부피에서 나중의 부피를 빼주면 이것이 바로 중화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의 부피와 나중의 부피를
정확하게 오차가 적게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과정이 여기는 크게 6단계, 그리고 위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자. 우리 좀 더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여러 번 해주면 오차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2번 해보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2번까지 해봐도 좋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한 번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로 실험 결과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중화적정 이제 실험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식초를 좀 희석하는 과정도 필요했고요. 단계를 좀 나눠서 7개의 단계로 나오기는 했지만 중화적정은 간단하게 4단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하느냐? 자, 일단 아래쪽에 삼각 플라스크에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에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는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넣고요. 용도를 모르는 아세트산 이제 식초를 희석한 식초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넣어준다? 지시약을 넣어줍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 자, 뷰렛에다가 뭐를 넣어주고 얘들아? 뷰렛에는 농도를 알고 있는 NaOH 수용액을 넣어주고 처음 정확한 부피를 측정을 해줍니다. 이게 2단계예요. 자, 3번째 단계는 뭐냐? 뷰렛 안에 들어있는 NaOH 수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린다. 그쵸? 이게 3단계죠. 자, 그러다가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뷰렛의 콕을 잠그고 나중에 부피를 측정한다. 이게 4단계. 이렇게 4단계까지 딱 측정을 해주면 이제 이 중화적정을 통한 아세트산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금 요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다면 실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축소할 때 자, 요 과정 2를 1번으로 둘 수 있겠죠? 자, 1회 용액 20ml를 피펫으로 취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린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려 용액의 처음 색깔을 관찰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뷰렛에는 그쵸, 표준 용액을 넣고 뷰렛의 처음 눈금을 읽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뷰렛 아래에 과정 2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뷰렛의 꼭지를 열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삼각 플라스크를 천천히 흔들어 보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용액이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 변화가 나타난 거야. 그럼 분홍색이 되었다면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도 용액의 색깔 차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뷰렛의 꼭지를 잠근 후 뷰렛의 나중 눈금을 읽어본다. 자, 이렇게 중화적정의 단계를 중화적정 자, 실험 단계를 4단계로 자,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 중화적정은 요 4개의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용액을 중화적정하든지 반드시 요 4개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이 끝났다면 자,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이거랑 똑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식초마다 아세트산의 농도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어떤 식초를 가지고 실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표를 정리해 주면 돼요. 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 자, 보세요. 뷰렛의 처음 눈금이 2.2였대요. 뷰렛의 나중 눈금이 24.2였대요. 선생님 왜 처음 눈금이 더 낮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써줬는데 요거 우리 절대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뷰렛에 이렇게 눈금이 여기가 0이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만약에 여기 끝까지 채웠다면 처음은 0이 되는 거지, 얘들아. 처음은 0이었어. 그런데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NaOH를 쭉쭉쭉쭉 떨어뜨리다가 만약에 25가 되었을 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면 나중 눈금이 25예요. 0에서 25를 빼주면 우리 절대값이 25가 되겠죠? 사용된 NaOH의 부피가 25만큼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을 읽은 다음에 그 차이에 해당되는 절대값,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된 소모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2.2로 시작해서 24.2가 됐을 때 중화 반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의 부피는 그쵸? 2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 24.2를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실험을 해준 거야. 그러면 뷰렛에 이제 점점점 NaOH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두 번째 중화 적정이 끝난 다음에 뷰렛의 눈금을 읽어봤더니 46.4가 됐대요. 그러면 얼만큼의 수산화나트륨이 사용이 된 거예요? 빼주면 절대값 해주면 두 번째 중화 적정 실험에서는 22.2ml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22가 사용되고 두 번째는 22.2ml가 사용됐기 때문에 중화 적정에 사용되는 표준 그 평균적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는 22.1ml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 아세트산의 농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아세트산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 과정에 사용된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반응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는 물과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실험은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좀 간단하게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서 실험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죠? 산에서 나오는 H+, 산을 물에다 녹였을 때 나오는 H+의 몰수와 염기를 녹였을 때 나오는 OH-의 몰수가 같아졌을 경우에 중화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중화 반응은 H+와 OH-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었거든. 그러면 산에 사용된 어떤 물질의 몰 농도가 M이고요. 이때 사용된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산이 몇 가산이냐 가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N 곱하기 M 곱하기 V를 한 것이 바로 산 용액을 통해서 나오는 H+의 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염기성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나오는 OH-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염기 물질의 가수에다가 염기성 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염기성 물질의 부피, 사용된 부피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OH-의 몰수였고요. 이것이 같아질 때 우리는 완전하게 중화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을 시켰고요. 우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용된 아세트산의 부피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 실험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세트산에 사용된 이 가수는 1이죠. 아세트산은 일가산이니까. 그리고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알아요, 몰라요? 몰 농도를 몰라요.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사용된 아세트산의 부피는 위에서 표준 22.1ml라는 값이 나왔죠. 물론 이걸 부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 둘 다 염기물질과 산물질을 ml로 놓으면 뭐 계산은
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밀리리터로 놓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용액으로 사용한 NaOH의 경우에도 1과 염기이기 때문에 N-는 1이고요. 우리 몇 몰농도 표준 용액을 이용했죠? 그쵸?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 이 수산화 나트륨,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다. 우리 아세트산은 얘들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 거죠. 그치? 근데 처음에 우리 삼각 플라스크에 몇 밀리리터 넣어주고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20ml를 넣고 사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이 들어가고요. 자, OH-는 우리 뷰렛에다 넣고 사용하는 용액이에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에 부피 차이를 봤더니 요 평균이 22.1ml가 사용이 됐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2.1ml.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세트산 X는 몇이 나오느냐? 자, 여기 보세요. 0.11몰 농도가 나옵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나온 게 얘들아 0.11몰 농도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실험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 실험을 할 때 우리 식초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1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만큼 이렇게 묽게 했더니 0.11몰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10배 묽혀줬다고 했죠. 10분의 1로 해석. 그러니까 10배만큼 묽혀준 거야. 그럼 10배만큼 묽혀줬을 때 0.11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농도는 얘보다 10배만큼 농도가 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0.11에다가 10배를 해준 1.1몰 농도가 바로 우리가 사용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것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죠. 묽히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냥 NMV는 N-M-V-에서 나온 값이 그대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인데 우리는 실험 과정에서 일단 물을 더 넣어서 희석을 했어요. 따라서 그 값을 고려해 준다면 실험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1.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력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자, 실험에 사용한 식초 그럼 한 병에는 아세트산이 몇 몰로가 있느냐. 자, 이거는 식초에 따라서 우리가 몇 밀리리터짜리 식초, 몇 리터짜리 식초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과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식초가 500ml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1.1몰 농도라는 거는 전체 1리터 안에 아세트산이 1.1몰만큼 녹아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초가 500ml짜리래 얘들아. 500ml. 그럼 500ml는 0.5리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0.5리터 안에는 농도는 같으니까 이게 뭐 한 병의 농도나 얘를 조금 취해서 덜어가지고 썼을 때 아세트산의 농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0.55 그 안에는 이제 0.5몰만큼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 구하는 실험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실험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대면 수업할 때 정리를 해줄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실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이 찍어준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험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험 평가도 있지만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농도와 관련된 이 적정 실험과 관련된 평가 문항 시험도 함께 수행평가로 평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험에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